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상관은 그래도 상관이란 제목으로 사주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주마다 각각의 용신이 있죠. 용신이란 거는 결국 내 사주에 이미 그거는 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넘치는 게 용신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게 용신이고, 결국 그 용신을 채우기 위한 과정이 이제 우리가 피나게 노력하는 그런 일생이 될 것 같고요. 용신은 내가 꼭 필요하지만 절실하지만 내 사주에서는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라는 걸 인지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용신을 갈고 닦아서 잘 쓰게 만드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용신을 그냥 용신으로만 보고 용신운이 왔다고 나에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거죠. 용신운을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용신이란 대운이 언제쯤 오고 내가 그 용신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절대 좋은 운이라도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용신이라는 건 이제 쓸용자잖아요. 내가 즐겨 기꺼이 쓰고자 하는 바인데 내 사주 안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뭔가 계속해서 생을 받지 않는 이상에는 쓰기가 용이하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신을 본인이 갈고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과제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상관은 그래도 상관이라는 게, 상관을 용신으로 한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은 상관은 흉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흉신에 해당하는 것이 용신이라는 거는 내가 그 흉신에 해당하는 용신은 잘 써야 된다는 뜻인 거죠. 잘못 썼다가는 용신이라고 잘못 썼다가는 그야말로 잘못하면은 언제든지 흉신으로서의 상관경과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런 제목이기도 해요. 상관을 써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 상관을 가급적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이제 사주를 풀어볼 건데요.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용신운이 왔는데 왜 저는 좋지 않죠? 용신운이면 좋아야 되는데 저는 왜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많은 임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경험한 거는 지지의 용신과 천간의 용신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내 사주 안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용신이 가령 목이라고 본다면 위아래로 목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사주 안에 목이 오면 언제든지 목을 극하는 금이 있다고 본다면 나는 용신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지지에서는 목운이 좋겠지만은 천간에서는 목이 오는 순간에 금극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용신을 용이하게 쓰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사주 안에 그 천간 지지의 글자 중에 어떤 글자가 오면 좋은지를 파악하면 운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용신이라는 개념은 천간 지지가 따로 좀 통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반드시 내 사주 안에 원국에 용신이 오더라도 그걸 충하는 글자 아니면 합하는 글자, 그런 글자가 들어있다면, 원국에 들어있다면 나는 용신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럴 경우라면 만약에 내 용신을 극하는 글자가 올 때 그 극하는 글자를 또 극하는 글자가 내 사주 원국에 있다면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거죠. 그렇지만 내 용신을 극하는 글자가 외부에서 온다면, 그걸 극하는 글자가 없으면 나의 용신이 굉장히 무력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원국에 어떤 글자가 가장 핵심인 글자인지를 찾아서 그 핵심인 글자가 극을 받거나 합의되거나 그런 상황을 자꾸 이제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제 용신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지, 아니면은 용신 운임에도
뭔가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런 사주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번 풀면서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대입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주는 개묘년, 개해월, 정축일, 무신일의 사주를 가지고 계시는 여성분이세요. 이 사주 보면은 일단은 수가 엄청나게 계절도 지금 득하고 있고 수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런데다가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습한 축토를 깔고 있는 사주예요. 그런 사주라면 일단은 정화는 이게 완전히 그 물에 둥둥 떠있는 호름불과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망망대해에 떠있는 촛불. 그러면 굉장히 이 정화는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어떤 풍랑을 만나서 꺼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죠. 불안함으로 인한 강박,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결국 겨울에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정화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일단은 화가 와도 화를 쉽게 쓸 수가 없는 사주가 된 거죠. 화가 오는 순간에 병화든 정화든 그죠? 굉장히 수에 노출돼 버리는 사주라 수국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가 와도 이 겨울의 화이기 때문에 이미 화는 설기가 많이 일어난 그런 화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화는 또 이 죽어가는 묘목을 살리는데도 힘을 많이 빼야 되는 거고, 이 축토에도 많이 화기가 설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지의 화도 쓰기가 굉장히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 경우라면 정화는 화를 반기지만 화만 오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토로서 이 수기를 잡아준 다음에 이 화가 토에 이렇게 화생토에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지 진정 화가 쓰임이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시급한 거는 화보다는 사실은 토죠. 그죠? 토가 와서 먼저 수기운을 쫙 빨아들이고 토 안에 화기가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화가 수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그런 구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건 토다. 그죠? 그럼 토 중에서도 일단은 지지가 굉장히 습하죠. 글자 자체가 다 습한 글자들이에요. 묘목도 그렇고 해수도 그렇고 축토도 그렇고 신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는 일단은 토, 그 다음 화. 제일 급한 게 토고 그 다음에 화가 오면은 좋은 사주가 되겠고, 토도 일단은 기토가 오면은, 천간에는 기토가 오면은 이 개수한테 극을 심하게 기토가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토라는 글자는 잘 쓰기가 어려워요. 천간의 무토만이 이 개수를 어찌 해볼 수 있는 그런 토가 되는 거고요. 지지에서는 일단은 축토 되겠어요? 축토 안 되죠. 축토는 정화가 들어가는 고지이기도 하고, 축토는 정화의 힘을 무지하게 많이 빼는 토이기 때문에 정화의 힘이 지금 간당간당한 상태잖아요. 굉장히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축이 또 온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진토도 마찬가지죠. 이 진토는 항상 수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 토인 거죠. 언제든지 얘는 자기는 수로 나갈 수 있는 토이기 때문에 진토는 반기지 않아요. 진 중에 또 개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토도 아니죠. 그러면 이 사주는 축토, 진토를 뺀 미토. 미토는 화토가 동시에 충족되는 토죠. 화토가 동시에 충족이 돼요. 화생토해서 이 토 속에 화가 숨음으로 인해서 화가 수의 극을 피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 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미토는 이미 화토를 동시에 쓸 수 있는 하나의 글자예요.
최소한 2개가 와야지 이사주가 좋아지지만 이사주는 미토 하나로 화토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한 글자로 모든 그 위험함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용감무쌍한 그런 미토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술토. 술토는 이제 수기를 많이 머금을 수 있는 토이기도 하죠. 또 동시에 이 묘라는 이 습한 묘목을 묘수랍을 통해서 화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토가 되기 때문에 술토나 미토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글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토로 보면은 천간에는 무토, 지지로는 미토, 그 다음 술토 이렇게 오면 좋겠죠. 그러면은 화는요. 화토가 용신이라고 했죠. 화는 천간에 병화와 정화가 있죠. 그러면은 병화나 정화는 일단은 이제 정화 같은 경우면은 들어오기가 좀 쉬운 구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화는 쉽게 들어와도 이 개수에 꺼져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글자가 된 거고요. 차라리 병화라는 글자가 오면은 이제 개수에 가려질 뿐이지 이게 꺼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정화와 겁재가 함께 이 상관이라는 무토를 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천간에는 병화라는 글자가 뜰 때 화로서의 기능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글자가 되는 거고요. 또 지지에는 이제 화에 해당되는 게 4, 5, 엄밀히 말하면 미토도 이제 화가 들어있는 토이기 때문에 4, 5미 구간인데 4라는 글자는 일단은 여기 들어오면서 이 묘는 좀 살릴 수는 있겠죠. 묘는 어느 정도 이제 승목이기 때문에 사화를 통해서 묘목이 좀 마를 수 있는 환경이 되기는 하지만 지지에 뭔가 건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화가 언제든지 해수를 통해서도 힘이 많이 빠질 수가 있는 거고 묘목을 통해서도 힘이 빠질 수 있는 거고 또 사신합을 통해서 수로 화하기 때문에 힘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사화가 축토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화의 화 기운이 확 설기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화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글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간. 그래도 화는 화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용신이 없겠죠. 그래서 살려두는 개념으로 사화는 한 3모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주에서는 진정하게 도움을 받는 화는 지지에는 5화가 되겠어요. 5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 해수와 또 오해합도 일어나서 목의 개념으로 이제 좀 목의 개념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죠? 그리고 이 5화가 어느 정도 이 지지의 5화는 화생토를 확실하게 해주는 이 무토를 확실하게 생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5화라는 거는 굉장히 좋고요. 이 사주는 또 금수가 기신이잖아요. 그죠? 금수가 기신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사화는 사신합으로 통해서 수기로 변하는 화지만 이 5화는 신금, 이 금을 화급금해주는 진정한 화이기 때문에 기신을 극해주는 요소로서 이 5화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글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와 토를 한 글자로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글자가 되기 때문에 미토도 굉장히 반길 수 있죠. 이완이면 제일 좋은 건 어찌 보면 미토겠죠. 그리고 미토가 이게 뭐 정미 아니면 기미 그런 식으로 오면은 상당히 간지적으로도 훌륭한 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은 엄밀히 말하면 금수가 기신이고요. 그 다음 화토가 용신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렇지만 화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토로 먼저 수기를 잡아준 다음에 그 토기에 화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여야지 화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이 사주는 가장 잘 쓸 수 있는 오행은 토다. 토 중에서도 무토다. 그렇기 때문에 무토를 생해주는 화가 굉장히 소중하고
그죠? 지지의 환경도 너무 습하고 차갑기 때문에 일단은 화의 개념의 글자, 토의 개념의 글자가 들어오면은 좋아지는 거고, 일단은 이 수와 금이 기신이라는 건 결국 금을 극하는 화나 수를 극하는 토가 용신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기신이라는 글자를 극하는 이 화토를 용신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청간지지에서는 내가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용신을 용신답게 쓸 수 있는 것과 용신임에도 내 사주에 용신을 극하는 글자가 있으면 그거는 용신이 될 수 없다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청간과 지지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글자와 쓸 수 없는 글자를 판별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사주는 일단은 사주를 통해서 심리적인 기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사주 전체가 굉장히 어둡고 춥고 음습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영역 자체가 뭔가 항상 죽음이나 사후 이런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주죠.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기가 이렇게 창궐에 있으면, 특히나 수기가 관살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죽음과 사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수라는 게 강하다는 건 나는 이 수를 쓰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쵸? 수를 쓰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수다. 그럼 나는 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살해에 노출됐을 때 하는 행동은 무토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살해에 강하게 노출되면 자연적으로 이 무토를 쓰게 되어 있는 그런 심리적 기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살해에 기본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소심하고, 살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고 남 앞에 나서기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남들과 어울리는 삶보다는 혼자 있는 게 좀 마음 편한 그런 사주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사주는 또 혼자가 계속 되다 보면 본인이 더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울림의 인자인 이 상관, 이걸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관의 힘이 많이 약하긴 하죠. 그쵸? 이 중요한 무토가 토생금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쵸? 무토가 한 무오 정도로 있었으면 상당히 훌륭한 용신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 무신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무토가 토국수를 하기 위해서 힘이 많이 빠져 있죠. 토국수를 하려고 힘도 빠져 있고, 토생금하기 위해서도 힘이 빠져 있는 토이기 때문에 용신으로 기능하기에는 다소 많이 힘이 약한 사주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살해에 노출되면 나는 자동반사적으로 상관이 나온다. 그런 일상을 살아가거나 그런 행동 패턴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이걸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지만 이 무토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다면 그걸 좋은 쪽으로 많이 쓸 수가 있겠죠. 힘있게. 그렇지만 무토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참다 한번 터져나오는 이 상관이 오히려 상관 경관하는 그런 상황들도 충분히 펼쳐질 수가 있죠. 그러면 상관 경관이라는 건 항상 관제 구설이나 시비,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상관을 용신으로 쓸 때는 상관 경관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주지하고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본인이 상관을 어떻게 쓰느냐, 상관 경관으로 쓰느냐, 상관 합사로 쓰느냐. 여기서는 원국에는 상관 합살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이 무토는 그래도 부담스럽다. 토국수 하는데 힘이 많이 빠지고, 그죠? 그 다음에 토생금한이라고 힘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무토도 쓰기가 아주 여유치는 않다라는 뜻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참다 한번 터지면 뭔가 크게 터져서 후회하는 그런
일상들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에 많이 노출되신 분들은 평소에 조금씩 바람을 뺄 필요가 있어요. 살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살이 많고 식상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많이 잘 참아요. 끝까지 참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무지하게 살이 과하기 때문에 무지하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고 본인이 많이 약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다가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터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때는 잘못 터뜨리면 상관, 경관의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씩 상대방이 들어서 약간 불편한 얘기도 다소 해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싫기 때문에 자꾸 참다 보면은 엉뚱한 방향에서, 엉뚱한 상황에서 팍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뭔가 삶에 불안정 요소가 가중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바람 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사주가 이제 이 묘목이 수에 의해서 완전 고립되어 있죠. 묘목은 기본적으로 승목이기 때문에 이 묘목이 살려면은 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화는 지지 전혀 없고 수기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라 이 묘목은 거의 썩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묘목을 썩었다는 거는 이분은 인성을 잘 쓰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이 묘목이 다 물에 의해서 화는 보지 못한 채, 그리고 건토도 없으니까 이 묘목이 굉장히 힘든 모습이에요. 인성을 쓰기가 어렵고, 이 인성인 묘목이 살기 위해서는 지지에서 미토라는 글자가 와서 묘미합으로 딱 묘목이 미토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에 이 묘목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묘목을 평생 좀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미토 올 때 묘목은 살아난다. 그런 개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죠? 그리고 이 묘목이 또 어렸을 때도 보세요. 자축, 수를 흘렀죠. 어렸을 때 수를 흘렀다는 거는 이 묘목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죠. 인성에 문제가 생겨요. 인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뭐 공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엄마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문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죠? 남에 대한 평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인성이라는 건 내가 뭔가 케어받는 요소잖아요. 케어받는 요소가 없다라는 뜻이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세상에 확 내놓여진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숨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죠? 인성이 있어야지, 인성이 언제든지 살이 오면은 내 살을 인성으로 걷어들이는 그런 요인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나는 살한테 직접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살인 생으로 통해서 나는 인성을 받는 개념인데, 이 사주는 인성이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을 온몸으로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사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지도 이게 해자축, 굉장히 이제 음습하죠. 그래서 건토만이 좀 살 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시기도 수대운이라는 거는 금수가 기신이라 그랬죠? 수대운은 굉장히 힘들었고, 수가 강하다는 건 이 목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인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또 수기운이 강하다는 거는 이 금기운도 금생수를 통해서, 금기운이 다 설계되어서 금생수를 통해서 재생살로 연결이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재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금의 문제도 생긴다는 거예요. 재성에 관한 문제, 인성에 관한 문제가 어렸을 때 다 발생할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어릴 때 간목이 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간목이 이 수기를 이제 빨아들이는 역할은 좀 해줬어요. 그렇지만 간목은 수기를 빨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내 상관, 이분은 끝까지 상관 써야 되는 분이신데, 상관이라는 건 내가 말하는 요소고요. 나를 표현하는 요소예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 좋으면 좋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식상에 해당되는 건데, 식상이 인성에 의해서 극을 받고 있다라는 건 결코 좋은 운이 아니라는 뜻이죠. 왠지 간목 오면 정화한테 땡감이었으니까 되게 좋다라고 여기실 수 있지만, 이 사주는 무토가 핵심인 사주이기 때문에 이 간목이 무토를 목극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히 좋은 운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지에서도 해자 반합도 만들어지고 해자축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그죠? 해자축. 수기운이 굉장히 창궐해 있기 때문에 목도 썩었고 금생수, 금도 설기가 너무 심하게 되기 때문에 인과 재에 다 문제가 있는 그런 운이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히 안 좋은 때는 특히 그나마 이제 간목이라는 거는 수기를 걷어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느낌이지만, 을목은 수기도 걷어가 주지 못한 상태고 이 무토를 목극토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데는 어찌 보면 을축대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을목을 잘 쓰기가 어려운 구조죠. 을목은 거의 수기를 빨아들이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을목이 축토라는 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을목은 이미 냉해를 입어서 거의 쓸모없는 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편인운이죠. 편인. 그럼 편인운이라는 거는, 편인은 반드시 도식을 하는 거예요. 편인 하면은 딱 도식 떠올리셔야 돼요. 내 사주에 식신이 없다 하더라도 편인의 기능은 도식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편인운이 온다는 건 내 식신을 못 쓴다는 뜻이에요. 그럼 편인 도식은 뭐죠? 내가 편인으로 인해서 밥을 못 먹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밥을 못 먹는다는 건 내가 밥을 못 먹어서 힘을 기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편인 도식을 어린 시절에 겪으면 분명히 이제 아빠의 사업 실패, 아니면은 아빠가 뭐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이 어려워져서 겪는 그런 문제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편인이 있다는 건 내 사주에 식신이 없어도 도식이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편인 도식이 일어나서 아빠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을 겪으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그리고 병화가 왔어요. 아까 병화는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나의 상관을 같이 생해주는 좋은 구시라는 글자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이 좀 강해질 수 있었고요. 이때는 강해질 수 있었고, 지지에 이제 임묘진이 왔어요. 그죠? 목대운이 왔어요. 목대운이 왔다라는 거는 일단은 정화에 있어서는 그래도 굉장히 약한 구간이잖아요. 이 정화라는 거는 천간의 간목은 즐겨 쓰지만 지지의 목에 해당하는 글자는 잘 쓰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화는 천간의 간목만이 좀 생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글자고, 정화가 임묘진 구간을 지난다는 거는 뭐 인성의 운이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겠죠. 하지만 자신의 그 활동기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활동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하된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정화는 힘들어도 금수 때 귀 쓰는 글자죠. 본인은 설기가 많이 돼서 굉장히 힘들지만 자신이 필요한 것도 금수가 많은 환경에서 필요한 상태인 거니까 본인이 힘들어도 금수 때 잘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목대운을 정화는 잘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대운에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인대운은 병화 떠서 상관이 강해지고, 인묘, 그리고 인해합, 이렇게 목기운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일단은 이 수기를 잡아준다는 개념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대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해합을 통해서
인신충도 당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인 대우는 아주 나쁜 대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정묘대운, 정정, 비견이 같이 상관을 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상관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점인 거죠. 상관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거는 나는 뼈끝까지 상관을 쓰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뭔가 그 관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에는 용이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디 들어가서 내가 그 직업 분야에서 한 개체로서 살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겁이 강해서 상관이 강해질 때는 관 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본인의 일을 하게 되고 본인 개인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비겁을 써서 이 상관을 강화하겠다는 거니까, 상관 경관하겠다는 거니까, 상관 합살하겠다는 거니까 나는 상관을 쓰겠다. 관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게 굉장히 강해지는 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무토가 떴죠. 무토가 떠서 상관이 강화돼서 좋기는 하지만 진토를 달고 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무토 입장에서는 관대지죠. 무토 입장에서는 관대지. 음간에서의 관대지는 굉장히, 음간의 관대지는 굉장히 세게 보지만 양간의 관대지는 아주 세다고 보기 어렵고, 더군다나 이 진에는 개수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그래도 원국에 수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또 수를 담은 글자가 온다는 건 부담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지만 강하게 이렇게 상관운이 온다는 건 이제 관생활 안 할래,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리면서 안 살고 나는 독자적인 삶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라면 이제 무오 정도의 글씨가 왔다면 참 이 무토를 화생토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진이라는 게 다소 좀 불편하죠. 그렇죠? 그리고 기사, 지금 이 기사대운을 지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식신이 천간에 떴어요. 그렇죠? 식신이 떴고, 그러면은 식신이 떴다는 거는 식급관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이때도 여전히 나는 식상을 쓰겠다는 뜻이고, 식상이 이때는 화생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생토 받고 있는 기토라, 기토, 같은 기토라도 개수가 와도 상대적인 데미지는 약할 수 있는 거죠. 기토가 개수 두 개를 상대하기는 버겁죠. 상당히 버거운데 그나마 화생토를 받고 있어서 기토가 굉장히 단단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견딜 수는 있는 구간인 거고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화대운은 그냥 쏘쏘 정도죠.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화의 기능은 그래도 하기 때문에 반은 좋고 반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주는 진정 지지의 사화보다는 오화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대운이 좀 빛날 수는 있겠죠. 근데 여전히 토의 힘이 토생금으로 빠지고 금생수로 수가 강화되는 상황이니까 잘못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상관생재 재생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너무 죄를 쫓는 그런 생활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이제 이 죄가 오화라는 정화의 뿌리를 달고 온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은 오화 위에 앉아있는 경금이기 때문에 재성이 굉장히 예쁘게 잘 좀 재련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주 나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식상생재가 이제 원활하게 되고 재성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태라 몸이 상하지 않는 정도에서 식상생재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재를 쫓다 보면 잘못하면 재생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신미대운이면은 화생토, 토생금 해가지고 편재가 뜨고, 편재도 미토 위에 있는 편재이기 때문에 좀 약한 편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반은 좋고 반은 나쁜 거죠. 편재가 강화되면은 재생살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편재가 약한 편재이기 때문에 재생살의 기능을 강하게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뜻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화가 가장 좋아하는 이 미토 구간이니까. 그쵸? 이사주는 지지의 화보다는 오히려 화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미토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글자가 되니까, 이 미토라는 글자가 운에서 올 때마다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죠? 삼합이 이제 목삼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목삼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지에서의 목은 그래도 직접적으로 이 무토를 극하는 형세는 아니니까, 그죠? 그 대신에 해묘미가 되면은 이 축토에 가해지는 목국토는 좀 심하게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식신의 문제죠. 식신의 문제. 그죠? 식신이라는 거는 일단 본인 일지니까 본인의 몸을 뜻하기도 하고, 이제 건강인자이니까 건강에 문제가 좀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 이렇게 지지의 인성국을, 인성 삼합을 짜게 되면은 인극식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인성으로 인해서 식신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식신이라는 것은 건강인자다. 그러므로 건강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관은 그야말로 이제 상관 경관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용신인 거죠. 그렇지만 본인이 상관을 쓰지 않으면 끊임없이 본인을 비하하고 본인을 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뼈끝까지 이분은 상관으로 자신의 언어를 자꾸 내뱉고, 자신 안에 쌓여가는 뭔가 무거운 짐들을 상관으로 자꾸 털어내야 되는 그런 분이시라고 할 수 있고요. 상관을 잘 쓰시기 위해서는 좀 차분차분하게 팍 터지듯이 나오는 상관이 아니라 굉장히 절제되고, 뭔가 나올 때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노하우, 그런 마음의 여유, 그런 것들을 좀 장착하시면 좋겠죠. 그거를 장착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상관 경관이 일어나서 확 터져 나오는 것이 자꾸 관제 구설, 시비, 그런데 노출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토를 아름답게 잘 가꾸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 무토반이 상관 합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들을 이 무토로서 승화시키고 이겨낼 수 있게 쓰는 게 이사주의 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상담은 대부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들으시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정말 본인 사주의 소명, 저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뭘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지를 묻는 질문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이유를 찾는 과정이 인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인을 사주를 통해서 더 들여다보려고 하고, 본인을 조금 더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요즘 많이 보여서, 실제 상담하는 데 있어서도 유튜브에서 사주를 풀어주는 것처럼 본인의 사주를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달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셔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풀어드려도 다 말귀를 알아들으세요. 그만큼 수준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걸 꼭 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면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적추적 이제 가을비가 내리죠.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정말 추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 비로 인해서 그나마 이제 푸석푸석하게 매달렸던 나뭇잎조차도 이제 다 떨궈질 테고,
이제 앙상한 나뭇가지만 볼 일들이 남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쓸쓸해지죠. 굉장히 내 마음도 가을을 타게 되고 쓸쓸해지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움츠러들고 낮아지는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좀 잘 추스리시면서 하루하루 본인에게 굉장히 좀 인색하지 않고 본인한테 굉장히 좀 포용적인 그런 생활들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살이 준중하신 분들은 그런 애써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